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또 오늘 정말 중요한 거 배울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운동 에너지를 배웠고 포텐셜 에너지를 배웠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으로서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였고, 포텐셜 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적어볼까요 한번? 자, 운동 에너지는 EK라고 표현했고 2분의 1 mv제곱, 그쵸? 자, 포텐셜 에너지. 자, 이 포텐셜 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중력 포텐셜. 그 다음 뭐가 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 오케이. 자, 이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방법 EP는 얼마다? mgh. 즉 중력에 의해서 지면으로부터 멀어질 때 중력에 의해서 생기는 포텐셜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뭐다? 2분의 1 kx제곱. 탄성력을 가진 용수철에서 원래 길이인 기준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x만큼 멀어졌을 때 용수철이 지니는 에너지. 기억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렇게 우리는 두 개를 배웠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제 한 가지 개념을 도입할 건데, 이때 이 운동 에너지와 이 포텐셜 에너지 합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역학적 시스템에서 가지는 에너지라고 해서 역학적 에너지라 불러요. 이해되시죠? 역학적 에너지.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하냐? E는 2분의 1 mv제곱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인데, 포텐셜 에너지는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다 더해봅시다. mgh 더하기 2분의 1 kx제곱. 이 세 가지의 에너지의 합을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뭐 공기 저항도 있고 마찰력도 있고 되게 많은 저항력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저항력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저항력이 없고 만약에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다고 한다면, 없을 경우에는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게 됩니다. 보존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역학적 에너지는 물체의 위치가 변하고 상태가 예를 들어서 이 위치에서 요 위치로 변하고, 또는 용수철이 늘어나든 줄어들든 어쨌든 그 전체, 그 물체가 가지는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우리는 이제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예시가 있는지 조금 살펴볼 거예요. 따라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보면서 따라가 봅시다. 자, 첫 번째 예시를 보겠습니다. 뭐냐면 운동 에너지와 그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물체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존되는지를 알아볼 거거든요. 잘 따라오세요. 재밌으니까. 지면으로부터 높이 여기 H인 지점에 질량 M인 물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여기에 A라는 지점이 있는데, A라는 지점은 뭐다? 높이 요 H 지점으로부터 H1만큼 내려온 지점. 오케이. 여기 또 B라는 지점이 있는데, B라는 지점은 요 높이 H 지점으로부터 H2만큼 내려온 지점.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 따라올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그럼 이 상황을 지금 가정에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꼭대기 H 지점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를 봅시다. 자, 꼭대기 지점에 정지해 있기 때문에 물체가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는 속도가 0이니까는 운동 에너지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용수철 자체가 없기 때문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없을 겁니다. 그럼 오로지 존재하는 에너지는 뭐밖에 없다? 그렇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다. 따라서 mgh가 되겠죠. 이것이 뭐다?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꼭대기 지점에서의 질량 m이 물체가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EA, 즉 A 지점에서의 물체가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볼 수 있겠죠. 자, 어떻게 구하냐? 일단은 물체가 H 지점에서 A 지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속력을 가지겠죠. 이때 A 지점의 속력을 VA를 합시다. 그럼 2분의 1 MVA의 제곱 더하기, 그리고
높이 H 지점에서 H1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가 어느 정도 줄었겠죠. 그 줄어든 만큼의 뭐다? 남은 에너지는 H에서 H1만큼 뺀 거기 때문에 mg 얼마다? H-H1 요것이 뭐가 된다? A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겠죠.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만약에 잘 따라와봐요. 공기 저항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공기 저항이 없고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자, 중력은 외부 힘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요 물체는 어느 지점, 떨어지는 어느 그 순간 어느 지점에서는 항상 역학적 에너지는 전체 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처음에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나 이 A 지점에서나 역학적 에너지가 동일하겠죠? 보존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분의 1 MVA의 제곱 더하기 MGH-H1은 얼마가 된다? MGH가 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을 세울 수 있냐? 요 MGH 넘겨서 사라지게 만들고 MGH1 넘기게 되면은 2분의 1 MVA의 제곱 더하기 MGH1 는이겠죠, 는. 2분의 1 MVA 제곱는 뭐다? MGH1이 되겠죠. 자, 얘가 가지는 의미를 잘 봅시다. 너무 중요한데 잘 봐봐요, 여러분. 원래는 속도가 0이었다가 VA가 되었잖아요. 즉 운동 에너지가 없다가 가지게 됐죠. 이 가진 운동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MGH1, 즉 이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죠.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이 MGH1만큼이 A 지점에서 뭐가 됐다? 운동 에너지가 되어버렸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포텐셜 에너지 감소. 이게 뭐가 됐다? 운동 에너지 증가가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논리이기 때문에 잘 기억합시다. 자, 그리고 또 가볼게요. B는 뭐냐면 B점에서의 뭐다?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보겠습니다. B점에서 속력을 VB라고 한다면 2분의 1 MVB 제곱이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용수질이 없기 때문에 탄성 포텐셜 안 적은 거예요. 없어요, 지금. 더하기 그 다음에 mg 얼마가 될까요? H에서 H2 뺀 만큼이 뭐가 된다? 포텐셜 에너지겠죠? 이게 B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봐요, 여러분. 이 EB랑 요 E랑 똑같겠죠? 왜?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뭐가 된다? 보존되기 때문에. 할 수 있겠죠? 또한 요 EA랑 EB랑도 똑같겠죠? 왜냐? 공기저항과 외부 힘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지점에서 이 역학적 에너지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짜 멋진 걸 볼 건데 잘 봐요. EA와 EB는 똑같아야 돼요. 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EA부터 적을게요. 2분의 1 MVA 제곱 더하기 MGH-H1은 2분의 1 MVB의 제곱 더하기 얼마가 된다? MGH-H2. 자, 이 식을 조금 이쁘게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VB가 더 크기 때문에 얘를 좀 넘겨주고 얘를 좀 넘겨줘 버리면 어떻게 될까? 자, 일단은 요걸 넘깁시다. 그러면 는 해주고 2분의 1 MVB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A의 제곱이겠죠. 그리고 MGH, 요 MGH 사라지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MGH1이 남고 마이너스 MGH2에서 요게 넘어가게 되면은 MGH2 마이너스 MGH1. 자, 이 식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진짜 맛있게 음미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잘 봐봐. MGH2 마이너스 MGH1은 뭐냐면 여기서 즉 이만큼의 포텐셜 에너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체 MGH2, 즉 MGH2는 꼭대기에서부터 B까지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 MGH1은 뭐다? 꼭대기에서부터 A까지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 그럼 MGH2-MGH1은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동안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 오케이.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 알겠죠? 그럼 자, 이건 뭘까요? B.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 마이너스 여기서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더 커졌죠. 그 말은 뭐냐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동안 뭐한 운동 에너지? 증가한 운동 에너지겠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얘는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 증가한 운동 에너지.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것이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함으로써 뭐가 증가했다? 이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걸 말하는 거겠죠.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운동 에너지 증가량을 불러왔구나. 여기서 결론 내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상황입니다. 포텐셜 똑같아요. 이 똑같은 말입니다. 포텐셜 에너지 감소는 뭐가 된다? 운동 에너지 증가가 되었다. 요 상황에서 지금 현재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이해했고, 그래서 물체가 자유낙하하는 상황에서의 에너지 관계를 본 겁니다. 그래서 어디선가의 에너지 감소량. 에너지 감소량은 반드시 뭐다? 다른 에너지의 증가량을 불러온다. 에너지 감소량은 어디로 그 감소한 에너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 다른 에너지 증가로 왔다. 그럼 전체로 보면은 감소한 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된다. 이것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우리가 이제 용수철을 좀 집어넣어서 탄성력에 의한 에너지 보존을 한번 살펴볼 건데 너무 중요하니까 잘 따라오세요. 그림을 좀 그리겠습니다. 그림을 잘 못 그리긴 하지만 최대한 열심히 깔끔하게 그려보도록 할 건데 잘 될지. 오케이. 여기서 기준점이 요거라고 생각할게요. 용수철은 기준점을 잘 설정해 줘야 됩니다. 물론 중력 포텐셜도 기준점이 필요하겠죠. 중력 포텐셜은 당연히 알다시피 뭐다? 지면이 기준점이다. 자, 여기 사이 거리를 L이라 합시다. L만큼 당긴 상황이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갔을 때 용수철이 이만큼 줄어들었다. 요 사이 거리를 L1이라 합시다. 따라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요만큼 요 사이 거리를 L2라 합시다. 그리고 이제 이만큼 가서 딱 기준점 기준점 O에 있을 때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을 L만큼 느린 상황은 L1, L2 기준점에 있는 상황입니다. 요 네 가지 상황인데 질량은 다 M이에요. 똑같은 질량 M. 오케이. 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편의상 1번 위치, 2번 위치, 3번 위치, 4번 위치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4번 위치는 기준점에 있는 거겠죠? 자, 볼게요. 자, 1번 위치. 1위치에 있을 때의 이 질량 M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조사해 봅시다. 현재 요 상태에서 현재 1번 위치에 있을 때는 L만큼 늘어놓은 상태에서 가만히 잡고 있는 상태예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잡고 있기 때문에 속력이 0이다. 그럼 운동 에너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따라서 운동 에너지는 제로. 근데 뭘 가지고 있다? 현재 지면으로부터 얼만큼 높이에 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고려하지 않는 거겠죠.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겁니다. 수평면 위에서. 그럼 중력 포텐셜도 0. 그러나 용수철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존재하죠. 늘렸기 때문에. 따라서 1번 위치에 있는 포텐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0, 중력 포텐셜 0,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만 존재하기 때문에 2분의 1 K, 용수철 상수를 K를 합시다. KL 제곱이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케이. 자,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위치. 2번 위치에 있을 때의 포텐셜 에너지를 E2로 합시다. 자, 이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감에 딱 놓았을 때 물체가 앞으로 가기 시작하겠죠. 그럼 이 부분에서 속력이 존재할 겁니다. 이 부분에서 속력을 V2라고 이 부분에서 속력을 뭐라 할까요? 3번 위치니까는 헷갈리니까 V1이라 합시다. L1, V1, L2, V2로 할게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딱 기준점을 지날 때 속력을 V라고 합시다. 자, 그럼 2번 위치에서 V1이라는 속력으로 앞으로 쫙 가고 있죠. 용수철이 복원력을 가지기 때문에 놓는 순간 앞으로 쫙 가기 때문에 그때 L1만큼 늘어졌을 때의 이때 속력을 V1이라고 하면은 이 물체는 2분의 1 mv1이라는 뭘 가질까요? V1의 제곱이라는 그쵸 운동 에너지를 가지겠죠. 그리고 용수철 포텐셜, 즉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가질 겁니다. 얼마가 될까요? 2분의 1 KL1의 제곱.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잘 봐봐, 여러분. 여기서 1번 위치에 있는 상황이나 2번 위치에 있는 상황이나 둘 다 역학적 에너지는 동일할 거예요. 왜냐하면 공기 저항과
그리고 외부 힘을 무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 두 개 똑같아야 되겠죠?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E1과 E2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 KL 제곱은 2분의 1 MV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KL1 제곱.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 2분의 1 MV1의 제곱은 2분의 1 KL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KL1의 제곱. 자, 이거는 뭐냐면 요 원래 많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에서 이만큼 뺐죠.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을 말하죠. 이만큼 포텐셜 에너지 감소했기 때문에 요 용수철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뭐가 됐다? 운동 에너지로 증가했겠죠. 오, 따라서 운동 에너지 증가. 얘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감소. 따라서 여기서 마찬가지죠. 감소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증가량을 가져왔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너무 중요한 논리입니다. 자, 3번 위치 한번 볼까요? 3번 위치에서도 마찬가지 E3는 얼마다? 속력을 V2로 했기 때문에 2분의 1 MV2 제곱 더하기 2분의 1 K 얼마다? L2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리고 4번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 위치에는 기준점이기 때문에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없죠. 늘어난 길이는 기준점으로부터 얼만큼 멀리 갔냐고 따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기준점을 지나는 그 순간만큼은 뭐가 될까요? 기준점을 지난 그 순간만큼은 늘어난 길이가 없기 때문에 탄성 포텐셜이 제로다. 오로지 뭐만 가질까요? 운동 에너지만 가지겠죠. 따라서 이 포 얼마다?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이 원이나 이 포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기 때문에 요것은 요거라는 건 이해되겠죠. 오케이. 따라서 이런 수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2분의 1 KL 제곱. 즉 E1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E4에서 역학적 에너지 2분의 1 MV의 제곱. 이 말은 뭐냐면 L만큼 늘어뜨린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쫙 줄다가 이 기준점을 통과하는 순간 이 모든 원래 가지고 있던 모든 포텐셜 에너지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기준점을 지나는 그 순간만큼은 모두 뭘로 바뀌었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죠. 오케이. 따라서 이 탄성 포텐셜 이게 모두 뭘로 바뀌었다?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겠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자, 기준점을 지나기 전부터 기준점으로 딱 통과하는 그 순간 속력이 제일 크고 다시 기준점을 통과하는 순간 용수철은 다시 뭐다?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순간 다시 용수철은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겠죠. 왜? 우리가 잘 아는 앞에서 배웠지만 탄성력은 기준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당길 때는 탄성력은 왼쪽으로 작용하고 기준점으로부터 뭐다? 다시 왼쪽으로 압축될 때는 오른쪽으로 탄성력이 작용하죠. 그러면은 이 기준점이라는 것은 용수철이 늘어나지도 않고 압축되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체가 이 기준점을 지나는 순간 다시 압축되는 순간 이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다시 이쪽으로 복원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을 지나는 그 순간이 물체의 속력의 최대인 지점이다. 왜냐?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모두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지점이 뭐다?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준점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준점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모두 다 뭐다? 운동 에너지로 모두 전환되는 지점. 이해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속력이 뭐다? 최대인 지점이 이 기준점을 통과하는 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와, 대박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이해할 수 있냐? 속력도 구할 수 있겠지. 2분의 1 약분되고 얼마다? V는 루트 M분의 KL 제곱. 또 다른 말로 하면 L 루트 M분의 K. 이렇게 속력의 최대값까지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원래 가지고 있던 이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뭐가 됐다?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에너지 감소량. 어디선가 이 에너지 감소량은 에너지보다
증가량, 다른 에너지의 증가량으로 나타난다. 이게 뭐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할 수 있겠죠? 너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내리도록 합시다. 어떤 에너지의 감소량은 반드시 뭐다? 어떤 다른 에너지의 증가를 가져온다. 이것을 보고 뭐라 부르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조건이 필요하다. 조건. 단 뭐다? 공기 저항이나 또는 마찰 그리고 외부 힘이 없을 경우. 없을 경우. 만약에 외부 힘이 물체의 운동과 같은 방향으로 주어져 버리면 오히려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다음번에 문제 풀이할 때 또 소개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외부 힘이나 마찰력이나 공기장이 없는 경우는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뭐다? 보존된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보존되지 않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보존되지 않는 경우. 보존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냐면은 마찰력이나 공기저항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이해되시죠?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이해되시죠? 간단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현재 질량 1kg의 물체가 4m/s로 운동하고 있어요. 운동한다는 것은 얘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일까요? 2분의 1 V제곱 16. 따라서 8줄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겠죠? 그런데 얘가 운동하다가 마찰력이 없다가 특정한 이 구간에서 마찰력을 받았대요. 여기서 마찰력을 받았다는 것은 이 물체가 마찰력 때문에 뭐다? 에너지 손실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마찰력에 의해 뭐다? 에너지 손실이 발생했어요. 뭐냐면 뭐 열로도 발생할 수 있고 뭐 빛으로도 에너지가 손실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찰력에 의해서 에너지가 손실해가지고 딱 이 지점을 통과하는데 속력이 얼마다? 2m/s가 되었답니다. 즉 4m/s의 속력으로 가는 물체가 있는데 마찰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대로 그냥 가겠죠. 4m/s로. 근데 마찰력이 있는 구간을 지났더니 마찰력에 의해서 에너지가 손실되어 가지고 속력이 2m/s가 되었답니다. 그럼 이때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될까요? 2분의 1 V제곱 4 따라서 2줄이 되겠죠. 그 마찰력에 의해서 에너지가 얼마가 날아갔죠? 8줄에서 2줄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다? 6줄이다. 따라서 6줄의 에너지가 마찰력에 의해서 없어진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 마찰력을 포함한 전체 에너지를 본다면 에너지는 보존되죠. 8줄은 6줄 더하기 2줄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물체만 보자면 처음의 역학적 에너지는 8줄. 근데 마찰력에 의해서 6줄이 없어지고 나머지가 2줄만 남았다. 그래서 우리가 역학 문제 풀 때 마찰력은 무시한다, 공기저항은 무시한다. 그런 경우에는 다 이런 걸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즉 무시한다고 나오면은 이 물체들의 물체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기억할 수 있겠죠? 오케이.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공기저항 같은 경우인데, 오케이. 여기에 질량 1kg의 물체가 높이 얼만큼 있다고 할까요? 5m인 지점이 있다고 할까요? 자, 이 물체가 땅에 도달했는데 땅의 지점에 도달할 때의 속력이 8m/s랍니다. 오케이? 자, 그럼 볼게요, 한번. 이때 이 물체가 5m 높이에 있을 때, 정지해 있을 때 가지는 모든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다? 정지해 있으니까는 속력이 0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제로죠. 높이 5m 지점이 있기 때문에 얼마다? 1kg 곱하기 중력 가속도 10 곱하기 5. 따라서 50줄의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땅에 도달했다. 땅에 8m/s가 도달했을 때의 총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냐면 2분의 1. 높이가 0이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 없죠? 용수철이 없기 때문에 탄성 포텐셜이 없다. 따라서 2분의 1 얼마다? 1, 8, 8, 64. 따라서 얼마다? 32줄이겠죠. 그러면은 원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 즉 공기저항이 없는 상황에서는 보존되는데 여기서 현재 공기저항이 있는 경우겠죠. 그러면 이 공기저항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된 거죠. 공기저항 때문에 에너지가 손실되어 가지고 뭐다?
원래는 역학적 에너지가 50줄이고 바닥에 도달할 때도 원래는 50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32줄이 되었네. 따라서 18줄만큼 뭐다? 공기 저항 때문에 에너지가 뭐다? 손실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공기 저항이 없다라고 한다면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이 얼마가 돼야 되냐? 총 역학적 에너지가 50줄이기 때문에 바닥에 닿을 때 2분의 1 V제곱. 따라서 V는 10m/s가 되어야지 뭐다? 공기 저항이 없는 경우일 때 10m/s로 도달한다는 걸 말하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때 구해보면은 50줄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마찰력이나 공기 저항이 존재할 때는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보존되지 않는다? 보존되지 않는다. 그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고 마찰력이나 공기 저항에 의해서 에너지가 손실되어 버린다.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마찰력이나 공기 저항에 의해서 손실되지 않고 그리고 외부에서 다른 힘이 공급되지 않을 때 물체의 뭐다?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 그래서 보존된다는 것은 어떤 에너지의 감소량은 또 다른 어떤 에너지의 증가량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상황에서 감소하는 에너지가 뭔지 그리고 그 감소하는 에너지를 통해서 증가하는 에너지가 뭔지만 찾게 되면 끝나요. 선생님이 이걸 개인적으로 뭐라 부르냐면은 에너지 보존 방정식이라 불러요. 감소한 에너지는 증가한 에너지. 이 두 개만 다 찾으면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문제를 이제 분해 적용해 볼 텐데 오늘의 키워드는 뭐냐? 너무 중요합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운동 상황에서 감소하는 에너지가 무엇인지 증가하는 에너지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특별히 오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4개 정도 풀 건데 시간 넉넉하게 들겠습니다. 오케이, 풀어보시고 딱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잘 푸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질량 1kg의 공을 10m 높이에서 자유낙하시키는 모습이다. 자, 그러면 여기 얘가 질량이 1kg이고 10m라고 한다면 중요한 게 이따 옳은 것을 고르랬죠. 그럼 얘가 10m 높이에 딱 정지했을 때 얘가 가지는 전체 뭐다? 역학적 에너지는 속력이 0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0이겠죠. 용수철은 없기 때문에 탄성 포텐셜 제로. 그럼 오로지 중력 포텐셜만 가지기 때문에 1kg 곱하기 10m/s 즉 중력 가속도 곱하기 10m 따라서 100J를 가진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기억 보겠습니다. 중력이 물체에게 한 일. 이 물체가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 도달한다 합시다. 그럼 이때 도달할 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없어지겠죠? 근데 이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힘은 뭐다? 중력 mg, 즉 10N이겠죠. 이 10N의 중력이 10m만큼 우리시켰기 때문에 100J의 일을 하게 된다. 따라서 중력이 물체에게 한 일은 100J이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니은 봅시다. 바닥에 닿기 직전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자, 바닥에 닿기 직전을 보게 되면은 뭐다? 위치 높이는 제로죠. 그렇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럼 얘가 가지는 에너지는 오로지 뭐다? 운동 에너지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때 원래 처음에 얘 높이 h 10m 높이에서까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바닥에 닿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가 동일하겠죠. 왜? 공기저항은 무시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모두 보존되기 때문에 이 포텐셜 에너지가 모두 뭐가 되었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에너지 감소량은 다른 에너지 증가량이 되겠죠. 그럼 이때 감소량은 뭐다?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왜? 위에 있다가 땅에 도달하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는 아예 없어져요. 그래서 그 감소량이 100J이고 이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모두 뭐가 된다? 운동 에너지 증가량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닥에 닿기 직전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가 모두 다 운동 에너지 저장되었기 때문에 전부 다 뭐다? 100J이다. 이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오로지 전부 다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D곡 보겠습니다. 물체가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력을 물어봤네. 자,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100J이고 감소한 에너지가 100J이고 증가하는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V제곱. 따라서 V는 루트 200m/s겠죠. 10 아닙니다. 땡. 따라서 답은 기역 니은이겠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2번을 볼 텐데 2번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에너지 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100%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림은 물체 A와 B를 실로 연결하여 가만히 놓았대요. 이때 물체 A와 B의 질량 각각 M이 M이고 이때 물체 A가 뭐다? S만큼 움직였을 때 자, 물체 A가 S만큼 움직인다고 하면은 B도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당연히 S만큼 움직여야 되겠죠. 왜? 같은 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맞죠? 오케이. 이때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운동 상황을 좀 파악을 할 텐데 아까 말했지만 선생님이 항상 말하는 거, 항상 아까 말했던 거 에너지 보존 방정식 한번 적어봅시다.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A와 B가 하나의 실로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의 물체를 보면은 에너지는 변함이 없겠죠. 항상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왜? 공기저항과 마찰을 다 무시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에너지 감소량이 있을 거고 이 감소한 에너지는 어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에너지의 증가량으로 가는 거겠죠. 그러면은 위치가 S만큼 변했고 S만큼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서 감소하는 에너지 한번 분석해 봅시다. A 입장에서는 정지에 있다가 속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뭐다? 에너지가 증가해 버려요. B도 정지에 있다가 에너지가 증가해요. 즉 운동 에너지는 A로 증가하고 B도 증가하겠죠. 근데 감소하는 에너지는 뭐다? B의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우리는 S만큼 높이 있다가 S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겠죠. 따라서 감소량은 B의 포텐셜 에너지. 알겠죠? 그럼 에너지 증가량은 누굴까요? A의 운동 에너지 플러스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봐요.
B가 처음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는 S만큼, 여기가 기준점이라고 본다면 S만큼 위에 있기 때문에 B가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는 EmgS겠죠. 포텐셜 에너지. 이해되죠? 그래서 B의 포텐셜 에너지는 뭐냐면은 감소량은 여기 S만큼 있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뭐다? EmgS겠죠. 이해되시죠? 이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A의 운동 에너지로 나눠 들어가고 B의 운동 에너지로 나눠 들어갑니다. 이해되죠? 근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기 때문에 얘 둘이 다 뭐다? 같은 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속력이 동일하겠죠. 그럼 운동 에너지로 나눠 들어가는 비율은 질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량이 1대 2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또한 1대 2가 되겠죠. 왜? 속력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요 EMGS를 1대 1로 나눠서 운동 에너지가 들어가겠죠. 그럼 A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될까요? 3분의 1이 아니죠. 3분의 2 mgs. 그럼 B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될까요? 3분의 4 mgs. 이렇게 나눠 들어가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케이.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현재 이 포텐셜 에너지,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A의 운동 에너지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로 불러왔어요. 이해되죠? 그럼 EMGS를 A도 운동 에너지로 가져가고 B도 운동 에너지를 가져가는데 그 비율은 뭐냐? 같은 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속력이 똑같기 때문에 질량이 큰 물체가 당연히 운동 에너지가 크겠죠? 그래서 비율이 M 대 EM, 1대 2이기 때문에 이 EMGS를 1대1로 쪼개면 3분의 2mgs, 3분의 4mgs, 다음에는 3분의 6mg, EMGS가 되겠죠. 그래서 EMGS라는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으로 불러왔다는 거. 그러니까 이 3분의 2mgs가 그냥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고 얘도 2분의 1 mv 제곱으로 쪼개지겠죠. 이런 말입니다. EM이겠죠? 오케이.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A의 운동 에너지와 B의 운동 에너지 나눠 들어간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진짜 이해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 잘 봐봐요. 뭐냐면, B만 보자면 원래 가지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가 EMG인데, 역학적 에너지 EMG가 없어지면서 B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3분의 4mg밖에 안 돼요. 즉, 역학적 에너지 EMGS가 3분의 4mgs인 운동 에너지가 바뀐 거죠.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했을까요? 감소했을까요? 감소했죠. 그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가 어디로 갔을까요? A로 갔겠죠. A의 뭘로? 운동 에너지 증가로. 그래서 A와 B 전체를 보자면은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그런데 B 물체만 보자면 B가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A의 운동 에너지로 간 거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B가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A의 운동 에너지를 갖고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A의 운동 에너지 증가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로 간 것이겠죠. 할 수 있겠죠?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10,000원을 가지고 있어. 근데 친구한테 나눠줬습니다. 친구한테 5,000원 주고 나도 5,000원 가지고. 그러면 전체 돈은 5,000원, 5,000원, 10,000원이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5,000원 가지고 친구가 5,000원 가졌기 때문에 나의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감소량은 친구가 가질 수 있는 돈의 증가량과 같죠. 전체 값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돈 5,000원을 손실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되죠? 그러나 전체 가지는 돈의 양은 같다는 거, 그거 기억합시다. A와 B가 가지는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만 B가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는 손실되었다. B가 역학적 에너지 손실한 만큼이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기억 보겠습니다.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A의 운동 에너지와 B의 운동 에너지 합과 같다. 맞는 말이겠죠. A의 운동 에너지와 B의 운동 에너지 합이 뭐다?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맞는 말이에요. 니은 봅시다. B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까? 아니죠. B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감소한 만큼이 A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겠죠? 땡. 오케이. D가 봅시다.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2배죠? 왜? 속력은 똑같기 때문에 질량이 2배라서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2배다. 디귿은 맞습니다. 기억 디귿. 할 수 있겠죠? 플러스해서 뭘 또 할 수 있냐면 S만큼 운동했을 때의 B의 속력도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 이 식을 활용하는 거겠죠? 자,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EMGS는 A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제곱. 속력은 똑같죠? B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2mv제곱. 따라서 얼마가 될까요? 2분의 3 mv제곱. 따라서
V 제곱은 얼마가 되죠? 여기서 M 약분 때리고 3 올라가면은 3분의 4 GS가 되겠죠. 따라서 V는 루트 얼마다? 3분의 4 GS가 됩니다. 이렇게 속력도 구할 수 있다는 사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속력 구해서 대입하면 다시 이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B의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이 A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로 가는구나. 그걸 지금 현재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할 수 있겠죠? 자, 한 가지 더 플러스 시키자면 뭐냐면 우리 이걸 배웠습니다. R자 힘이 한 일이 뭐다? 운동 에너지 증가라고 불렀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R자 힘이 한 일을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R자 힘이 한 일은 뭐냐면 일단은 여기서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2mg라는 중력 때문에 3m이 물체가 A로 가속 운동하기 때문에 A는 얼마다? 3분의 2g가 되겠죠. 따라서 A에 작용한 R자 힘이 얼마죠? A에 작용한 R자 힘은 3분의 2mg겠죠. B에 작용한 R자 힘이 얼마죠? 3분의 4mg. 그러면은 A에 작용한 R자 힘이 A의 한 일이 얼마가 될까요? A에 작용한 R자 힘이 A의 한 일은 WL 할게요. 얼마냐면은 3분의 2mgs. B에 작용한 R자 힘이 B의 한 일은 3분의 4mgs. 똑같죠? 3분의 2mgs, 3분의 2mgs. 즉 A에 작용한 R자 힘이 한 일이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B에 작용한 R자 힘이 한 일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R자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다. 이거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한번 적용해 본 겁니다. 그렇고 우리가 오늘 이해되니까 이것도 이해되지만 이 부분 에너지 감소량은 다른 에너지 증가량이다. 그 관계식 반드시 기억합시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또 중요한데 보면 자, 그림은 용수철에 질량 M이 물체 A를 매달고 평형 위치로부터 평형이 제 이거예요. 위치로부터 L만큼 잡아당겼다가 놓은 모습에 나타낸 것이다. 용수철 상수는 K다. 자, L만큼 잡았다가 놓게 되면은 쭉 갔다가 다시 이 지점을 지나서 다시 쭉 L만큼 압축됐다가 다시 왔다 갔다 진동을 하겠죠. 왜냐? 지면과 물체의 마찰 및 공기 저항이 무시하기 때문에 여기서 원래 가지던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서는 뭐가 된다? 오로지 운동 에너지가 바뀌고 이 운동 에너지는 다시 뭐다? 압축시키는 이 용수철 포텐셜로 바뀌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물체 A를 오른쪽으로 L만큼 잡아당겨 L 위치에 정지시켰을 때 우리 지난번에 푼 문제죠.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가 될까요? 2분의 1 KL제곱이죠. 맞는 표현입니다. 니은 물체의 속력이 가장 빠른 지점은 자, 빠르다는 건 가장 빨리려면은 모든 이 포텐셜 에너지가 뭐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은 늘어난 길이가 압축된 길이나 늘어난 길이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딱 평형 위치를 지날 때입니다. 이해되시죠? 니은 맞습니다. 자, 평형 위치를 지날 때 이 물체의 속력을 구하라. 2분의 1 KL 제곱이 모두 다 2분의 1 MV 제곱으로 바뀌면 되겠죠? 따라서 약분되고 V는 얼마다? 루트 M분의 KL 제곱. 따라서 L 루트 M분의 K.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이 포텐셜 에너지가 모두 다 이 평형 지점에서는 2분의 1 MV 제곱 변했죠? 즉 이 운동 에너지나 이 포텐셜 똑같은 겁니다. 그럼 이 평형 위치를 지나는 순간 다시 이 모든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는 지점은 2분의 1 KL 제곱. L만큼 압축되는 지점. 그래서 이때 L만큼 느리게 되면 L만큼 다시 압축됐다가 평형치 지났다가 다시 L만큼 늘어났다가 다시 평형치 지났다가 다시 L만큼 압축됐다가 단 뭐다? 마찰이나 공기적인 거 없을 경우입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겠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또한 감소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를 불러왔다는 거겠죠. 그 사실입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답은 얼마일까요? 5번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 문제 또 봅시다. 그림은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 끝에 질량 M인 물체를 접촉시켜서 접속이 아니라 접촉이죠. 시켜 L만큼 뭐다? 압축시켰다가 놓았다. 이때 물체가 용수철을 떠나서 빗면 위로 올라가다가 높이 H인 지점에 멈추었을 때 높이 H를 구하래요. 다 되게 재밌는 문제입니다. 잘 봐봐요, 여러분. 여기서 L만큼 압축시켰기 때문에 이때 압축했을 때 용수철에 저장되는 뭐다? 용수철 포텐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L 제곱이겠죠. 그럼 떠났어요. 떠나게 되면은 이 물체가 뭐다? 떠났을 때 이 떠나게 되면 용수철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이 탄성 포텐셜은 사라지겠죠. 그럼 에너지 감소량.
감소량은 뭐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 맞죠? 이 감소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어디로 가냐?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갔다가 다시 쫙 올라가서 뭐가 된다? 이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겠죠. 이해됩니까? 즉, 이 감소한, 원래 압축시켰을 때 증가했던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용수철이 늘어남으로써 감소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다시 뭘로 간다? 높은 곳에 갔기 때문에 멈추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없겠죠? 그래서 오로지 뭐다?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거겠죠. 따라서 H는 얼마가 된다? 2mg분의 KL 제곱이 된답니다. 이만큼 올라가는 것. 기억할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에너지 감소량은 압축시켰을 때 존재하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없어졌다는 것, 즉 탄성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증가하는 것보다 높이 H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는 것. 그래서 H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뭐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은 어디선가의 에너지 감소량은 또 다른 곳에서의 에너지 증가량이다. 즉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운동 에너지 증가로 갈 수도 있고 용수철 포텐셜, 즉 탄성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운동 에너지 증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감소량은 다른 에너지의 증가량이다. 이것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거든 우리는 에너지 감소량과 증가량을 찾아서 잘 해결해 보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꼭 기억하시고 복습 열심히 하세요.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질문하시고 그럼 화이팅 합시다.